11명이 환자가 되는 거고요. 이 6번 환자로 인한 접촉자의 양성이고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hey hold the potential for a much larger outbreak. 예, 오늘 뉴스 탑10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여기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전염된 순수 국내 감염자에 이어 오늘 하루 새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총 11명이 확진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세부적인 접촉자에 대한 내용과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즉각대응팀이 현장에 4팀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 소식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조금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진 11명의 확진자를 한번 차례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중국에 다녀온 이 확진자들을 맨 위에 놓고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 오늘 가장 핵심은 이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중국에서는 3차, 4차 감염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금 다른 나라 퍼진 나라에서는 2차 감염 이상 나온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3번 환자가 중국에 다녀와서 지난 22일 날 저녁에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을 2명을 만납니다. 그 지인 2명을 만나서 불고기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90분 동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변 테이블에 한 8개 테이블에 이제 손님들이 있었고요.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9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일단은 이제 지금 증상자로 이제 6번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3번 환자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이 환자가 처음에는 아마 이 해열제를 먹어서 당시 식당에 가기 전에는 열이 조금 미열 증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3번 환자가 이 식당에 오기 전에는 이제 감염이 안 됐고 식당에 오고 난 다음에 즉 호텔에 가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촉한 사람들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이러스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밀접 접촉자로 처음에 분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허점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설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설 연휴 동안 이 밀접 접촉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딸과 사위와 함께 이제 한 3일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3일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게 이제 접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딸 같은 경우는 그 태안 쪽에 보육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발전소의 연구소에 거기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3차까지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4차까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게 밀접 감염자로 진작에 어떤 분류하지 않는 바람에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 같습니다. 부장처장, 그 초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 21일께 압구정도 한일관에서 식사를 한 이제 3번 환자, 6번 환자. 그런데 6번 환자가 식사를 한 다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 안 해서 일주일 동안 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질병본부에서 만약에 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6번 확진자를 일상 접촉이 아니라 밀접 접촉자다. 그래서 좀 주의 관찰이 요망된다라고 했다라면 자가격리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가격리가 됐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6번 확진자를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질병본부에서는 과거 메르스 때에는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이 밀접 접촉자라고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를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식사를 하면서 만났던 그 식탁의 길이가 9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m 아니잖아요. 네, 1m 이내에서 같이 1시간 30분 동안 대화하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했어야 맞는데 좀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결국 이 발단은 3번 환자, 3번 접촉자가 3번 환자가 6번 환자에게 전파를 했고 6번 환자가 이제 가족한테 퍼뜨린 건데 3번 환자가 이제 돌아다녔던 강남, 일산, 이번에 특히 일산에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이동 경로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강남은 어느 지역을 갔다는 게 일정 부분 공개가 됐었는데 일산 지역은 그냥 뭐 음식점, 그 다음에 커피숍 이렇게만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본죽 정발산점하고 식사동,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식사동 스타벅스 커피숍 이 두 군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본죽에 방문을 했고요. 오후 4시에 식사동 스타벅스 커피숍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이 지역에 있었던 이 가게에 있었던 분이랑 함께 자리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혹시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요. 혹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335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 이진환 차장. 이 보면 네. 결국은 이 3번 환자로부터 출발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메르스 사태의 이 아픈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럼 혹시 3번 환자, 세 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 아니냐 네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슈퍼 전파자라는 논란을 가지고 저분도 우리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3번 환자의 경우는 예. 아직 6번 환자만 일단 감염을 일으켰고 6번이 10번과 11번 가족을 감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슈퍼 전파자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만약에 3번 전파자가 3번이 지금 접촉된 사람이 총 95명이거든요. 그중에서 또 여러 명이 나온다면 그때는 슈퍼 전파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이 3번 전파자가 이 모든 사람들 다 전파시킨 게 아니고 네. 한 번만 걸쳐서 했기 한 때문에 명만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지금으로선 속단하긴 좀 이른 거군요. 네. 이현주. 왜냐하면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6번이고 한 분도 검사를 해봤더니 한 분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두 명하고 같이 했는데 문제 한 명만 이제 전파가 됐고 한 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직까지 슈퍼 전파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 만약에 슈퍼 전파자였다면 그 그분도. 압구정도 한일관에서 식사를 했던 이 세 명 모두 일행이 다 그렇죠. 걸렸어야 양성이 됐어야 슈퍼 전파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화면 보실까요? 이현정 의원님, 이제부터의 고민과 가장 큰 걱정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1차 전파자, 1차 감염에서 1차 중국에 다녀온 이 7명의 인물들에서 2차 감염, 그리고 3차 감염까지 났단 말이죠. 그러면 통칭 10번 환자, 11번 환자가 어딜 갔고 또 누굴 만나고 이것도 지금 정부 당국이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분들에 대한 이제 역학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10번 즉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안 쪽에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거기 한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6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폐쇄 조치를 하고 지금 소독을 하고 예. 지금 일단 학부모들한테 다 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11번 그 어떤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원에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연수원에 한 200명 정도 연수원이 있었는데 만약 강사였다면 조금 문제가 될 텐데 강사가 아니고 행정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심은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감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면역력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어리거나 좀 질병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잘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어떤 앞으로 증상을 보일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또 퍼져나갈지도 지금 정부 당국이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정처장. 네. 그런데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네. 1, 2, 3, 4, 5, 7 말고 여기는 수도권에서 지금 거주하는 분들인데 네. 8번, 네. 8번째 확진자는 전부 군산에 거주하고 이게 혹시 자칫 전국으로 이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아니지? 이 걱정도 또 네. 근데 이제 2차 감염을 우려할 그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8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3일에 우한을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아마 이제 감염이 돼서 국내에 귀국했다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28일 날 1차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능동적인 자가 격리를 했다가 이틀 뒤에 다시 2차 검사에서 이제 확진자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을 다녀온 이 내국인 가운데에는 이 잠복 케이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우한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능동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보여주는 이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 차장, 네네. 지금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5번 환자가 최근에 성신여대점에 있는 CGV에서 네네. 영화를 봤는데 이제 이 영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최소 200명 정도가 아마 이 신종 코로나 판정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 영화관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사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되게 밀접 접촉자라고 보고 면밀히 관찰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파악할 게 아니라 사실 그분 5번 환자가 있던 그 주변 반경 한 뭐 2m, 3m 요 사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서 파악해서 나머지는 이제 일반 접촉자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보는 게 일단 주변. 먼저 일차적으로 네네. 중요하군요. 네네. 이게 어쨌든 지금 3차 환자, 3차 감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지단 차장 네네. 앞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중대고비를 맞는 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일이 있어서 정부 당국이 이제 방역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굉장히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일종의 이제 감염자가 지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정상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접촉된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가 밀접 접촉자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재 보건 체계는 아직까지는 환자가 정상이 나타나고 밀접 접촉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3차 감염까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네네. 정부 당국도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그 지역사회의 강면 전파라고 보기는 아주 힘든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보건당국이 계속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국내 순수 감염자도 나왔고 3차 네네. 감염도 나왔지만 네. 예측 가능한 인물들에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기 이르다.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제는 한 번 더 화면을 같이 봐주시죠. 어제 저희도 전화 연결을 했었던 김우주 교수는 악수로도 전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상대방하고 악수를 했을 경우 혹시나 상대방에서 묻은 균이 상대방에 접촉이 돼서 이 균이 다시 본인한테 손을 안 씻고 코나 눈을 비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김우주 교수님도 그 손에 바이러스 묻어서 주변에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굳이 악수를 할 게 아니라 악수를 하지만 눈 악수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예절을 서로가 좀 지켜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쓰는 건 생활하는 거 맞고 네네. 그 다음에 신체 접촉, 악수라든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도 가급적 안 가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그 수영장은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 워낙 그 소독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까지 피해 가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 새 4명이 증가했고 3번 환자를 통해서 6번 환자, 그리고 6번 환자의 가족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좀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